비행. 하늘에서 펼쳐지는 성공 스토리.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나는 CEO. 엠요원은 미국 유학 시절에 우리나라 음식 많이 생각나셨나요? 네, 그럼요. 한식 엄청 먹고 싶었죠. 그럼 그때마다 직접 요리를 해서 드셨나요? 아니요. 바로 한식 식당으로 달려갔죠. 우리나라 음식 만들기 참 어렵습니다. 맞아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음식을 요리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많은 양념들이 정말 많이 필요해서인데요. 오늘의 CEO는 바로 이 점을 주목했다고 합니다. 네, 틈새 시장을 캐치하신 걸까요? 틈새 시장일지 새로운 시장일지 CEO 체크인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CEO 체크인입니다. 이름 안태양. 김치 시즈닝 사업을 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김치 시즈닝이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김치로 만든 조미료인데 맞습니까? 빙고! 바로 김치 양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김치 시즈닝이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그야말로 돌풍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나는 글로벌 1등이다. 와, 글로벌 1등 정말 대단한데요. 어떤 분야에서 1등인 거죠? 바로 세계 최대 규모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매 CEO다. 자매가 같이 회사를 운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2008년부터 여동생과 함께 회사를 키워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매가 힘을 합치면 불가능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김치 시즈닝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오늘의 주인공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Ladies and gentlemen, 성공을 향해 나는 CEO 지금 이륙합니다. 늘 항상 고민하는 건 이 제품의 스토리가 잘 담기냐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패키지에도 그리고 그 안에 맛에도 담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네, 곁들일 수 있는 음식으로서 포지셔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와.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네. 화창합니다. 네. 어때요, 하늘? 너무 예쁜데요? 네, 알겠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는 오늘의 나는 CEO 안태양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화면에는 태양이 없지만 태양이 여기 계시네요. 어때요, 제 멘트? 대본에 없던 거라 알겠습니다. 놀랍습니다. 대표님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또 1위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 칠리 파우더 카테고리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가 또 조사해 보니까 첫 온라인 판매가 이런 결과를 낳은 거라고 하던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 걸 예상을 했었나요? 네. 아니, 사실은 어느 정도 조금 예상을 하면서 준비했던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채널에 많은 나라에 한꺼번에 저희가 마케팅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아서 차라리 한 곳에 집중해서 거기서 좀 성과를 낸 다음에 그 성과를 가지고 좀 확장을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고 많은 것 중에서 김치 시즈닝을 발명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K푸드 하면 많은 분들이 되게 다양한 이제 음식들을 얘기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진짜 다양한 그 나라의 분들을 만나보면 김치만한 제품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이제 맵고 이 완전한 한국 음식이다라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네. 저희가 첫 번째 제품을 낸다면 김치와 관련된 제품을 꼭 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타바스코나 칠리 소스들 굉장히 많은데 한국 제품이 여기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걸까요? 고추장은 사실 단독 사용이 조금 어렵거든요. 많이 넣으면 짜게 되는데 그러게요. 고추장도 있는데 어떻게 김치 시즈닝을 네. 하실 생각을 하셨지? 근데 이제 고추장은 사용이 조금 불편한 점들이 있었고 또 고추장은 혼자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다양한 다른 원료들을 넣어야 되는데 네. 제가 한국 사람임에도 타바스코나 스리라차 소스를 굉장히 자주 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타바스코나 스리라차처럼 멀티하게 좀 활용이 가능한 이런 좀 제품을 만들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김치 시즈닝까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음식에 콜라보를 할 수 있는. 네네.
대표님 그런데 그 액체가 아닌 또 분말 형태로 만드신 네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수출을 고려하다 보니까 물류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었을 때 아. 액상보다는 파우더가 좀 다루기가 편했고요. 또 그 나라 현지인들이 좀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팬트리 같은 데에 보관하기도 좀 용이했으면 했고 네. 또 이제 저희 제품의 모토 자체가 언제나 어디서나라는 것 때문에 네. 가방에 편하게 들고 다니시기에는 가로의 형태가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가로의 형태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김치를 들고 다닐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뜻이 있었네요. 네. 그냥 궁금해서 했었는데 다 생각을 이미 하고 계셨었네요. 네. 그나저나 지효원님 김치 시즈닝 영상을 좀 보고 싶은데 준비 좀 해놓으셨나요? 당연하죠. 준비 당연히 해놨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슝. 점심 드시러 온 건가? 위로 뿌려서 나가는 것도 예쁘긴 하겠다. 이게 저 이거요? 분말 김치 시즈닝. 아마 드시는 분들은 김치 시즈닝에 이거는 바로 팔아봐도 되겠는데? 매콤함이 워낙 잘 나와가지고 저희 이제 같이 콜라보하고 있는 신메뉴 개발하고 있습니다. 콜라보해서 신메뉴를 개발하시기도 하나 봐요. 네, 저희가 다양한 회사들이랑 콜라보를 진행합니다. 팝콘. 팝콘.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저 전국 시즈닝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빡 넣는 게 매운데 이거? 근데 매워야 술을 많이 마셔요. 괜찮네. 매워야 술을 많이 마셔요. 그쵸. 이렇게 코 한번 뻥 뚫리고 소주 한 잔 탁 하고. 일단은 저희가 기존의 매콤 소스의 베이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매콤 소스 같은 경우에는 뭐 스테디셀러이긴 하지만 조금 단조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소재 중에 하나는 이제 김치다. 그러면서 이제 김치를 활용해가지고 닭꼬치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랑 꼭 콜라보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SNS로 연락을 직접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닭꼬치랑 김치랑 먹어본 적은 따로 없었는데. 팍팍 뿌려야 돼, 팍팍. 진짜 먹어요. 그리고 마요네즈랑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 또 장마철이잖아요. 아, 네. 김치 부침개 뭐 이런 거. 지금 저희가 개발한 김치 시즈닝은 우선 100% 비건이고요. 그래서 종교나 어떠한 이유로 동물성 원료를 드시지 못하는 분들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고 거기에 식물성 유산균이 들어가 있어서 장이나 이런 거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또한 거기에 이제 0칼로리다 보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크게 만족스러워하고 계십니다. 0칼로리예요? 너무 좋다. 고추장 이런 거 칼로리 높은 거 알죠? 오. 소스 같은 거. 실제로 김치를 드시는 많은 분들이 K푸드나 K팝을 좋아해서 드실 것 같지만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 그냥 그분들의 주 음식이 밀가루 음식인데 글루텐을 소화 못 시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글루텐을 소화를 잘 못 시키는 분들이 유산균을 드시게 되면 되게 장이 편안해지다 보니까 요즘은 뉴욕에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도 직접 집에서 김치 담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신기하다. 언제 또 그런 걸 또 다 파악을 하셨고 역시 괜히 아마존에서 1등하는 제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윤, 네. 첫 번째 성공 포인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성공 포인트는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왜 김치맛 조미료는 없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세상의 흐름이 비건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판단한 뒤에 또 외국인들이 평소에 유산균을 섭취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또 파악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비건을 내세운 김치 시즈닝을 개발한 점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비건 제품을 만드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김치가 감칠맛이 나잖아요. 네. 근데 그 감칠맛이 젓갈 덕분이거든요. 근데 젓갈이 동물성 원료라서 그렇죠. 네. 오. 네, 젓갈을 제외하고 감칠맛을 내려다 보니까 약 3년 정도의 연구 개발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감칠맛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은 야채에서 감칠맛을 찾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서 다양한 야채들을 섞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숙성을 시키기도 하고 소금이나 설탕의 배합을 0.1g씩 낮추거나 높이면서 맛을 찾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만들어낸 감칠맛의 베이스는 대부분 다시마에서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대표님께서 또 해외 트렌드를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예전에 해외에서 좀 사셨나요? 네, 제가 대학생을 생활을 하다가 필리핀에 가서 한 10년간 있었습니다. 아, 필리핀에 계셨어요? 네네. 오, 그러면 필리핀에서부터 이 제품 개발을 그때부터 사업 준비를 하신 건가요? 사실은 처음에는 김치 시즌은 아니었고 2010년에 제가 친여동생이랑 필리핀 야시장에서 떡볶이를 팔았고요. 오, 네네. 필리핀 야시장에서 떡볶이를 파셨어요? 네. 원래 좀 K푸드를 알리고 싶다라는 사명감이 있으셨습니까? 그것보다 제가 한국 음식 없이 못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한국 음식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네. 이런 약간 진짜. 생각으로 필리핀 야시장에서 선한 떡볶이를 팔았는데 네.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실패했고요. 그래요? 네, 되게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으셔가지고 굉장히 크게 고생을 하다가 네. 한 1년 반 정도 걸려서 이제 성공에 이제 좀 스텝을 밟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좀 한류가 도움이 됐을까요? 되게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 한류가 동남아시아에 처음 불어왔던 때여가지고 네. 실제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다 한국 노래밖에 안 들릴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걸 계기로 또 TV 언론 매체도 굉장히 많이 타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필리핀에서도 방송에 나가셨어요? 네네. 그때 이제 라디오나 TV에도 나오게 됐던 게 한국에 있는 20대 젊은 여자 자매가 필리핀 야시장에서 떡볶이를 판다는 게 이제 필리핀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 같아요. 심지어 대기업한테 스카웃 받기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그렇게 떡볶이를 하게 되면서 이제 필리핀에 있는 중국 화교 회사한테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떡볶이 사업을 했을 때도 좀 잘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면 계속 떡볶이 사업을 했었을 것 같은데 정말로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사업이라는 거를 실제로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보니까 네. 책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K푸드와 관련된 사업을 해보고 싶고 해외 수출을 하고 싶어서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배워보고 싶었어요. 또 그 시스템을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을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거죠? 네네. 그럼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창업을 하셨다기보다 처음부터 입사할 때 창업을 생각을 하고 네. 입사를 하신 거예요? 난 여기서 나비로 나가겠다 이런 거네요.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사시는. 그러면 지금의 회사는 어떻게 창업하게 되신 건가요? 다시 한번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진짜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고 싶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네. 김치 시즈니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첫 사업이고 스타트업이라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을까요? 사실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비건이라는 단어를 많이 아시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저희가 코로나 전에 이제 비건으로 된 김치를 가루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비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김치를 왜 가루로까지 만들어야 되냐. 네. 그리고 이걸 누가 먹냐. 이래서 다들 반대를 많이 하셨고 이게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니라 저희가 한 3년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네. 주변에서 그리고 제조사 대표님들도 이게 없는 거는 이유가 있을 거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반대도 하시고 좀 네거티브한 의견을 많이 주셨었죠.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나 김치를 네. 먹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있는 김치를 굳이 또 분말가루로 왜 만들어?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단순히 제 간만으로 제가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을 했다면 네. 아마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점점 쌓였다가 회사를 아마 그만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보는 스타일이어서 해외 실제 트렌드나 데이터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네. 김치에 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속으로 약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꼭 만들어서 보여드리겠다. 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분석 그리고 그거에 기반한 확신이 네네. 있었구나. 근데 또 자매 창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동생분이시죠? 네. 다른 분이. 네. 그럼 동생분한테도 굉장히 많은 힘을 얻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처음에 제가 여동생이랑 필리핀 야시장에서 떡볶이를 팔게 됐던 이유는 저랑 성향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막무가내로 이제 같이 한 거였는데 동생이랑 네. 같은 핏줄이니까. 네. 근데 막
막상 같이 사업을 해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모르겠는 사람이겠더라고요. 원래 가족끼리는 그래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서로 의견도 안 맞고 엄청 싸우고 동생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막 비난도 많이 탓도 많이 했었죠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저한테 가장 좋은 사업 파트너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저돌적이고 좀 앞으로 막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라면 네. 동생은 좀 돌다리도 100번씩 두들겨 보는 되게 신중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영업이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고 오. 여동생은 약간 숫자와 관련된 일들을 위해서 내부 쪽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평소에는 잘 안 싸우세요? 이제는 한 10년 정도 같이 한 사업 파트너다 보니까 이제 저희만의 노하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엠요원, 그럼 네. 두 번째 성공 포인트 보이십니까? 네, 두 번째 성공 포인트는 바로 근거 있는 결단입니다. 떡볶이 장사의 성공으로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겠지만 기본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시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역량을 키워간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3년 동안 끊임없이 사업을 이어나간 점이 성공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 나중에는 김치 시즈닝 외에 다른 제품도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지금 김치 시즈닝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지금 출시했고 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슝! 김치 스낵 관련해가지고 고객님들 이슈사항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돼. 오래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생산량이 많잖아요. 세상에 이건 어때? 맛이 좀 연하긴 하다. 행복하겠다, 먹으면서 회의하는 거. 이게 아마 저희가 다른 회사가 할 수 없는 저희만의 약간 저희가 이제 김치 시즈닝으로 굉장히 큰 관심과 대박이 나고 이제 김치 시즈닝을 넘어서 김치를 활용한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회의하고 있습니다. 비건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젓갈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젓갈이 못 들어가니까 낼 수 있는 맛이 정말 없어. 저 진짜 잘 먹고 분석 잘할 자신 있는데. 정말 많이 드셔야 됩니다. 혹시 이 제품 만드실 때 좀 중요시 여기는 게 있나요? 저희가 이렇게 제품 하나를 만들 때 단순하게 그냥 마늘, 고춧가루, 배추가 아니라 어느 지역까지 세세하게 다 저희가 찾고 그거에 대한 원산지 증명까지 다 해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신제품을 내더라도 고객님들이 많은 신뢰감들이 생긴 것이 저희 회사의 성장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저희 매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치 시즈닝은 아직까지 막 네. 들고 다니면서 먹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맛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먹어보고 싶다고 말씀하고 싶으신 게 아니어도 말이 잘 안 나와요. 아니 맛을 봐야 제가 분석도 좀 하고 네. 아 이래서 잘 나가는구나 생각도 하게 되니까 절대 먹고 싶거나 배가 고파서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네. 아 역시 안 가져왔어요. 아마존 또 갈 1위는 뻔했어요. 다르죠. 아 이거구나. 어때요? 맛있어요?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왜? 우동은 안 끓여오셨어요? 그게 약간 김치전 꼬투리 맛. 진짜로? 맞아요. 진짜로? 맞아.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김치전 그 바삭바삭한 맛 나요. 그만 먹으라고 계속 무져놓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먹어보니까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혹시 신제품 개발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저희는 단순하게 그냥 맛있다, 맛없다, 맵다, 짜다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에 대한 원산지까지도 전부 다 체크하는 편입니다. 아 마늘이 어디가 유명하다 네,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번에 이제 나오게 되는 캔김치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그냥 우리나라 농산물 캔김치가 아니라 네. 저희가 캔김치의 가장 큰 단점이 물러진다는 거거든요. 아삭아삭하지 않아서 네. 저희가 이제 겨울 배추를 사용하고 그거 이제 뭐 충북 괴산의 배추를 사용한다거나 마늘을 음성 마늘을 사용한다거나 네. 뭐 의성 고춧가루를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지역의 농산물도 다 찾아다니면서 그 지역의 스토리를 색깔에다 입히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 그러면 제품마다 좀 스토리가 따로 있겠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제품을 기획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먹었으면 좋겠고 어떤 걸 기획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뾰족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드셔보신 것처럼 부각 같은 경우는 이제 김치전 꼬투리 맛을 내야 되겠다. 네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국내산 김에 국내산 찹쌀로 굉장히 바삭바삭한 김 부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 써놓으면 안 돼요? 눈치 안 보고 김치전 꼬투리만 먹기 막 이런 식으로. 좋네요, 좋네요. 그러면 딱 사서 먹을 것 같은데. 전 아까 잠깐 생각한 게 이런 거 군대에서
전투식량으로 이렇게 가지고 다녀도 그러니까요.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네. 했었어요. 네. 지연 마지막 성공 포인트를 발표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성공 포인트 바로 제품의 스토리를 입혀라입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 농산품은 어디에 사는 청년 농부가 청정 환경에서 사랑으로 키운 거다. 이런 문구를 보면 저도 왠지 모르게 정독하고 한번 먹어보고 싶고 색다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케팅 기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음식 촬영장인가 여기는 보다. 어디예요? 이미지 컷도 다 직접 촬영을 합니다. 그럼 자체 스튜디오예요? 아. 아니요, 저희가 렌트를 해서 아. 네, 저희가 프롬프트 놓고 이제 다 기획해서. 근데 다 디렉팅을 하시나 봐요, 네, 네. 직접. 이거 원래 하얀 색깔 해달라고 그랬거든? 근데 어떤 거요? 배경이랑 그릇이랑 다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 이건 그냥 얹힌 거야. 갈색깔만 따로 얹힌 거고. 처음 거예요? 이걸로 할까요? 네. 구상도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회의하시면서? 지금은 온라인 위주로 판매를 하고 계신데 혹시 오프라인 상점을 열 계획도 있으신가요? 너무 하고 싶은데 한다면 뉴욕에서 해보고 싶습니다. 아, 첫 번째 뉴욕에서? 상점을? 네네. 와. 근데 요즘 뉴욕에서만큼 K푸드가 인기 있는 지역이 없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 K푸드를 베이스로 한 미슐랭 레스토랑들이 대부분 다 뉴욕 베이스예요. 네. 네, 그래서 정말 한식이 인기가 엄청 큽니다. 네,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응원하면서 마지막으로 안태양 대표님의 최종 목표 궁금합니다.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부엌 찬장에 김치 시즈닝을 넣어놓고 싶습니다. 지금 막 다시다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네네, 설탕, 후추처럼. 네. 네, 당연히 그냥 이사 가면 새로 조미료나 이런 거 사잖아요. 네. 그처럼 당연히 사야 하는 필수품이 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그럼 필수 제품이 되는 데 있어서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저희가 하는 정도의 노력이면 한 5년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년 안에. 네네. 저 5년 안에 결혼할 거거든요. 신혼집 들어갈 때 오, 사가지고 들어갈 뭐가 더 빠를지 지켜보겠습니다. 온 세상에 김치의 향긋함이 널리 퍼지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나는 CEO 안태양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을 꿈꾸는 이들에게 전하는 황금 메시지. 성공으로 탑승할 수 있는 골든 티켓을 공개하겠습니다. 골든 티켓 태양 속으로. 네, 오늘의 CEO였던 안태양 대표의 이름에서 가져왔는데요.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 햇빛을 받자는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상만 하지 말고 무엇이든 시도를 하라는 뜻이기도 하죠. 오늘의 CEO가 필리핀 어학연수 시절에 고민만 하지 않고 떡볶이 장사를 시작한 점이 인상 깊었죠. 네, 실제로 안태양 대표의 롤모델이라고 하는 메타의 전 CEO 셰릴 샌드버가 했던 말 중에 수백 번의 이상적인 생각보다 한 번의 실행이 변화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죠. 네, 우리 모두 미적지근하게 있지 말고 태양 앞에서 뭐든 시도해보는 노력을 해보자고요. 파이팅! 화이팅! 나는 CEO는 여기까지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성공에 도착한 나는 CEO. 지금 착륙합니다.